지하철역 한 구석, 쓰레기 봉투 옆에 버려진 아기. 그 아이를 안아든 건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숙자였다. 내가 키울게 아무도 안 데려가게. 하지만 8년 뒤 세상이 뒤집힐 정체가 드러났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순덕도 웃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하철역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6시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순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어요.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 봉제 공장에서 다친 손이었어요. 70년대 순덕은 미싱사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바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빨랐습니다. 공장에서 제일이었어요. 순덕이 너 정말 빠르다. 반장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미싱 바늘이 손가락을 뚫었습니다. 으악! 순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굽어버렸어요. 더 이상 미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공장은 순덕을 내보냈습니다. 미안해. 일 못하는데 어떡해. 그때부터 순덕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였어요. 괜찮아. 내가 벌면 되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은 홀로 남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내가 돈 벌게. 기다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순덕은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잘 클 거야. 하지만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준호의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엄마, 회사가 망했어. 준호는 실직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없었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느 날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소식이 끊겼습니다. 순덕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신고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니?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순덕은 씻고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지만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통, 수건, 작은 도시락통. 집을 나섰어요. 아침 7시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줄을 섰습니다. 노인들이 많았어요. 모두 순덕처럼 혼자였습니다. 순덕 씨, 오늘도 왔네요. 자원봉사자가 인사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밥을 받았어요. 국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네. 식사 후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역무원에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청소할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순덕은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역사를 청소했어요. 계단을 닦고 바닥을 쓸고 벤치를 닦았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해주는 거였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침에 받은 밥을 조금 남겨뒀던 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바쁜 사람들, 웃는 사람들, 전화하는 사람들. 순덕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네. 나만 여기 있는 것 같아. 오후가 지났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순덕은 플랫폼에 앉았어요. 벤치 끝자리였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로 역이 붐볐어요. 순덕은 그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혼자 살다 보면 소리도 잃어.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준호도 남편도 친구도 없었어요. 사람은 말을 해야 사는데 나는 누구한테 말하지? 순덕은 혼잣말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왔어요.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반지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방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서울 날씨는. 순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아침엔 급식소, 낮엔 청소, 밤엔 집. 계속 이렇게 살겠지.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어디 있니? 사라는 있는 거니?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밤 이랬어요. 순덕은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순덕은 우산을 쓰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청소하기 힘들겠네. 역사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물이 여기저기 고였어요. 순덕은 걸레를 들었습니다. 닦고 또 닦았어요.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덕은 계속 닦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천둥도 쳤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역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왔어요. 순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 소리를 들으며 쉬었어요. 조금만 이따가 가야지. 막차가 떠났습니다. 역은 텅 비었어요.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할머니, 집 가셔야죠.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순덕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응, 응, 희미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뭐지? 순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애, 응, 울음소리 같았어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나는 거지?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플랫폼 끝으로 갔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응, 응애. 순덕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벤치 밑을 봤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봉지가 움직였습니다. 뭐가 있어? 순덕은 손을 뻗었습니다. 봉지를 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젖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탯줄 흔적이 보였어요. 세상에. 순덕은 떨렸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작게
약하게 울었습니다. 누가, 왜, 여기다? 순덕은 주변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글씨가 보였어요. 미안합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덕은 종이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울 수가 없다고? 그럼 이렇게 버려? 화가 났습니다. 이런 데다 사람을 버리고 가면 어떡해?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순덕은 아기를 봤습니다. 작았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았어요. 추웠겠다. 무서웠겠어. 순덕은 담요를 고쳐줬습니다. 아기는 조금 조용해졌어요. 어떡하지?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경찰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신고하면 시설로 가겠지. 고아원에 보내지겠지.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시설이 어떤 곳인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더라.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정말 작구나. 아기는 눈을 떴습니다. 순덕을 봤어요. 그리고 순덕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버려두진 못하겠어. 결심했습니다. 일단 데려가자. 순덕은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재킷으로 감쌌습니다. 비를 막아줬어요. 역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요. 순덕은 서둘러 걸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걸었어요. 비가 세게 내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까지 30분 걸렸어요. 순덕은 뛰다시피 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반지하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혔어요. 젖은 담요를 벗겼습니다. 감기 걸리겠어. 순덕은 자신의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담요였어요.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순덕을 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배고프겠지. 순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컵에 따라 데웠어요. 손가락을 담가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따뜻하네.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기는 삼켰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잘 먹네. 착하네. 순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거였어요. 이름이 뭐지? 종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내가 지어줄까?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민우. 어때? 백성민자. 도울우자. 민우. 좋지? 아기는 순덕을 봤습니다. 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 민우야. 순덕은 민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버려두진 못하겠어. 미안하다. 내가 잘못이다. 그래도 널 버려두진 못하겠더라. 민우는 순덕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순덕도 민우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신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보니 답이 나왔어요. 조금만 키워보자. 그리고 생각하자. 새벽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순덕은 민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잘 자. 민우야.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민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순덕은 계속 미뤘어요. 민우가 걱정됐습니다. 시설로 가면 힘들 거야. 분유를 사야 했어요. 순덕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뿐이었어요. 방세 내고 전기세 내고 밥 사 먹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분유는 비쌌어요. 2만 원이나?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결국 샀어요. 아기가 먹어야지.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물을 더 탔어요. 조금 묽게 해도 괜찮겠지? 민우는 배고파했습니다. 자주 울었어요. 미안해. 민우야.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기저귀도 문제였습니다. 일회용은 너무 비쌌어요. 순덕은 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찢어서 만들었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지. 빨아서 말렸습니다. 반지하 방은 습했어요.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말려야 하는데 민우는 자주 울었습니다. 기저귀가 젖으면 울었어요. 배고프면 울었습니다. 밤에도 울었어요. 순덕은 잠을 못 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우를 안고 달랬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어. 힘들었지만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조금 컸어요. 눈을 자주 떴습니다. 순덕을 보며 웃었어요. 예쁘다. 우리 민우. 순덕은 민우에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할머니가 밥 먹여줄게. 잘 자. 민우야. 20년 만에 말을 하는 거였어요. 말을 하니까 좋네. 사람이 사는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많이 컸어요. 뒤집기를 했습니다. 소리도 냈어요. 아, 흐, 순덕은 기뻤습니다. 말, 배우는구나. 잘한다. 민우야.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간 들키겠지? 이웃들이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아기 소리 들리던데요? 아, 그게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손자, 잠깐 맡았어요. 그래요? 며칠이나 맡으세요? 한 달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웃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돌이 됐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 순덕은 손을 내밀었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잘한다. 우리 민우.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크는구나. 민우는 말도 했어요. 할매.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할매. 민우는 순덕을 따라다녔습니다. 순덕이 어디 가면 울었어요. 할매, 가지 마. 안 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3살이 됐어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할매, 이거 뭐야? 저건 뭐야? 왜? 그래. 순덕은 대답해 줬어요. 그건 꽃이야. 저건 새야. 그냥 그래. 민우는 똑똑했습니다. 한번 가르치면 기억했어요. 숫자를 가르쳤습니다. 하나, 둘, 셋. 민우는 따라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방 10가지 셌습니다. 잘한다. 민우야. 글자도 가르쳤어요. 가, 나, 다. 민우는 금방 배웠습니다. 할매. 이거가? 그래. 잘 봤네. 순덕은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야. 3살인데 글자를 읽었어요. 숫자도 100까지 셌습니다. 민우. 천재 아니야? 순덕은 기뻤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4살이 됐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었어요. 할매. 이거 읽어줘. 그래. 읽어줄게. 순덕은 책을 읽어줬습니다. 민우는 집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혼자 읽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순덕은 놀랐습니다. 민우, 내가 읽는 거야? 응. 재밌어. 이 아이. 정말 특별해.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아야 해. 나 혼자선 안 되겠어.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학원은 보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직?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민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우, 여기 앉아 있어. 응, 할매. 민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민우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 몇 살이에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네, 4살이요. 혼자 책 보네요? 네, 좋아해서요. 남자는 민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특별한 아이네요. 네, 영재 같은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교육센터 원장입니다.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검사요? 네, 무료입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남자는 갔습니다. 순덕은 명함을 봤어요. 영재, 검사, 민우가, 정말? 그날 밤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검사, 받아볼까? 하지만 신분이 드러나면, 민우를 빼앗기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봤어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 제대로 키워야 해.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민우를 데리고 교육센터로 갔습니다. 긴장됐어요. 괜찮을까? 신분 조회하진 않겠지? 센터는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검사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요. 상담실로 갔어요.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민우죠? 네. 원장은 민우를 봤습니다. 안녕. 민우야. 안녕하세요. 민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검사, 시작할까요? 네. 민우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였어요. 순덕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놀라 있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 네, 천재입니다. 순덕은 숨이 멎었습니다. 천재요? 네. 지능지수가 150이 넘습니다. 그게 높은 건가요? 아주 높습니다. 상위 0.1%예요. 원장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리 능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모든 부분이 뛰어납니다. 순덕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민우가 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요? 네, 영재 교육 받아야 합니다. 순덕은 걱정됐습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장학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요? 네. 이렇게 뛰어난 아이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순덕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공짜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지만 원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랑 보호자 관계. 순덕은 굳었습니다. 그게 민우 주민등록번호 있으시죠? 그게 없어요. 원장은 놀랐습니다. 없다고요? 네. 아직 출생신고 안 하셨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원장은 심각했어요. 출생신고 안 하면 불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주웠어요. 뭐라고요? 4살 전에 버려져 있었어요. 원장은 충격받았습니다. 신고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무서워서 시설로 보낼까봐. 원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문제가 됩니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합니다. 제발 민우를 데려가진 말아주세요. 순덕은 울었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제발. 원장은 난처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일단 돌아가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덕은 민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했어요. 신고하려나? 민우를 빼앗으려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초조했어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만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센터로 갔어요.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신고해야 합니다. 순덕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할머니가 위탁모가 되세요. 위탁모요? 네. 공식적으로 민우를 맞는 겁니다.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되 순덕이 위탁모가 되면 계속 키울 수 있다고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유기아동으로 등록됐습니다. 순덕은 위탁모 교육을 받았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역에 전단지가 붙었어요.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순덕은 전단지를 받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기 민우 아니야? 순덕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보상금 10억 원. 연락처 대성그룹. 대성그룹. 유명한 재벌 회사였어요. 대성그룹 회장 손자 강민준을 찾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 민우? 설마 우리 민우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민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갓난아기라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순덕은 전단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 정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매, 왔어? 응, 왔어. 순덕은 민우를 봤습니다. 우리 민우, 재벌집 아이일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커졌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전단지가 붙었어요. 버스 정류장, 가게, 병원, 어디든 있었습니다. 강민준을 찾습니다. 보상금 10억 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재벌집 손자래. 버려졌대. 누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순덕은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순덕은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덕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위탁아동. 있으시죠? 아, 네, 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순덕은 떨렸습니다. 왜요? 실종아동. 찾고 있어서요. 혹시 모르니까. 순덕은 방으로 갔습니다. 민우가 자고 있었어요. 경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우를 봤어요. 사진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비슷한데? 순덕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민우를 한참 봤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네, 4살이요. 찾는 아이는 4살인데 다른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갓난아기 사진이라.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안 됩니다. 순덕은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깼어요. 할매, 괜찮아. 민우야. 경찰은 서로 봤습니다. 일단 보고는 하겠습니다. 확인 전화 올 겁니다. 경찰은 나갔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매,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순덕은 민우를 안았습니다. 빼앗기면 안 돼. 절대 안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불안했어요. 지하철역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창문 밖을 계속 봤습니다. 누가 올까봐. 일주일 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순덕은 떨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안도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김순덕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대성그룹에서 왔습니다. 순덕은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 밀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나가세요. 순덕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민우가 구석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 아이가 누구죠? 제 손자예요. 손자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없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조사했습니다. 아들 하나. 20년 전 실종됐죠.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아이, 4년 전에 발견됐죠? 그게 지하철역에서요. 남자는 다가왔습니다. 민우 쪽으로 갔어요. 안 돼요. 순덕은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싫어요. 내 아이예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네. 경찰이 검사했습니다. 언제요? 지난주. 왔을 때요. 순덕은 기억했습니다. 경찰이 민우 머리카락을 만졌던 것을요. 몰래 채취했습니다. 남자는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이 아이는 강민준입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손자예요. 순덕은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인정하세요. 이제 돌려줘야 합니다. 안 돼. 순덕은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키웠어요. 4년 동안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아이를 넘기시죠. 싫어요. 순덕은 울부짖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보상금 필요 없어요. 그냥 민우만. 민우가 아니라 민준입니다. 남자는 다른 남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두 남자가 다가왔어요. 순덕을 떼어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할매. 민우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민우를 안았어요. 가자. 할매. 할매. 민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나 버리지 마. 할매. 같이 가. 순덕은 쓰러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남자들은 나갔습니다. 민우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어요. 할매. 할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 어디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할머니, 찾고 있을까? 눈물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몸이 상했어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싫어요. 그냥 두세요.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이웃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덕은 병원에 실려갔어요. 탈수였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환자분, 죽고 싶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센터 원장이었어요. 할머니, 들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겼다고요.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재벌집 아이였어요. 알았습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원장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대성그룹, 잃어버린 손자 찾아 4년 만에 기적의 귀환 사진이 있었어요. 민우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우, 잘 있네. 할머니, 만나고 싶으시죠? 만날 수 있나요? 대성그룹 본사 가보세요. 받아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원장은 순덕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 순덕은 퇴원했습니다. 결심했어요. 민우를 봐야 해. 한 번만 보고 싶어. 대성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순덕은 올려다봤어요. 민우가 저 안에 있구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어요. 어디 오셨습니까? 저 민우, 아니 민준이를 예약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지만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순덕은 울었습니다. 민우,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쫓겨났어요. 밖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만 봤어요. 민우, 보고 싶다. 해가 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추웠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어요. 매일 대성그룹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매일, 저기 있던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비서가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할머니시죠? 네, 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순덕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따라오세요. 순덕은 비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민우를 볼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넓은 복도였습니다. 비서는 앞서 걸었습니다. 큰 문 앞에 섰어요. 들어가세요. 순덕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넓고 화려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어요. 책상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앉으시오. 네. 순덕은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순덕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봤어요. 당신이 민준이를 키운 사람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제가 신고하지 않아서.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맙소. 순덕은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아니었으면.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죽었을 겁니다. 내년 동안 키워주셨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아니,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소. 네. 민준이가 왜 버려졌는지. 강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강 회장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아들은 일찍 사고로 죽었습니다. 작은아들만 남았어요. 작은아들이 결혼했소. 며느리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소. 나는 반대했소. 하지만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기뻤소. 손자가 생긴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의 부인이 나타났어요. 큰 며느리가 재산을 요구했소. 아들이 죽었으니 자기 몫을 달라고. 강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무슨 재산이냐고. 큰 며느리는 화를 냈어요. 그럼 작은아들 재산도 없애겠다고 협박했소.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소. 작은아들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작은 며느리를 쫓아냈소. 뭐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았소. 돈을 주고 나가라고 했소.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민준이 어머니는?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소. 하지만 키울 수 없었던 거요. 돈도 없고 집도 없었으니.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버렸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순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나는 나중에야 알았소. 며느리가 죽었다는 걸.
아이를 버렸다는 걸.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았소. 미친 듯이 전단지를 붙이고 탐정을 고용하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내년이 걸렸소. 강 회장은 순덕을 봤습니다. 당신이 키워주셨군요. 네. 제가 고맙소. 정말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순덕은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민준이를 제대로 키워야 하오. 이 집안에서요. 순덕은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볼 수 없겠죠.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회장 후계자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오. 영재니까 더욱.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데려오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사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매. 민준은 순덕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어요. 할매. 할매. 순덕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니, 민준아.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은 울었습니다. 할매. 같이 가. 집에 가자. 민준아.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갈 수 없어. 왜? 민준이는 여기서 살아야 해. 싫어. 할매랑 살 거야. 민준은 순덕을 놓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싫어. 가지 않을 거야. 할매. 데려가. 순덕은 민준을 떼어놨습니다. 민준아. 착하지? 할머니 말 들어야지? 싫어. 민준이는 여기서 살아야 해. 공부도 해야 하고 훌륭한 사람 돼야 해. 민준은 울었습니다. 할매. 버리는 거야? 순덕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민준이를 사랑하니까. 순덕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가난해. 민준이한테 좋은 거 못 줘. 하지만 여기선 다 줄 수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할매만 있으면 돼. 순덕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여기 있어. 할머니는 갈게. 안 돼. 민준은 매달렸습니다. 순덕은 민준을 떼어냈어요. 가정교사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할매. 할매. 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 정말 미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울었어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민준 생각뿐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할머니 찾고 있을까? 어느 날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못 나가요. 힘이 없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요? 민준이. 법정 다툼이 생겼습니다. 순덕은 놀랐습니다. 법정이요? 네. 양육권 문제입니다. 원장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대성그룹 양육권 분쟁. 친할머니 대 친할아버지. 순덕은 기사를 읽었어요. 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의 작은아버지 죽은 형의 부인이었어요. 양육권 달라고 소송했대요. 왜요? 재산 때문이죠. 민준이가 상속자니까. 순덕은 화가 났습니다. 민준이를 돈으로? 그렇습니다. 재판이 언제예요? 다음 주입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가봐야 해. 민준이를 봐야 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뒤쪽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들이 따라왔습니다. 큰 며느리도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민준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남편이 조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강 회장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혈육이 가장 가깝습니다. 큰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돈 때문이잖아. 강 회장도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자요. 내가 키우겠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이,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네. 민준이 누구랑 살고 싶은지요. 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그건 아직 아이를 데려오시죠. 잠시 후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가정교사와 함께였어요. 순덕은 민준을 봤습니다. 많이 컸네. 얼굴이 야위었어. 민준은 법정을 둘러봤어요.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할매,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물어볼게. 누구랑 살고 싶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면 작은할머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다 싫어요. 민준은 순덕을 봤습니다. 저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느 할머니? 저기 계신 할머니요. 민준은 순덕을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이 놀랐습니다. 큰 며느리도 놀랐어요. 잠깐,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키운 사람입니다. 4년 동안 키웠습니다. 재판장은 순덕을 봤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순덕은 떨렸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갔어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할매. 순덕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순덕입니다. 민준이와 무슨 관계죠? 저는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남입니다. 혈육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순덕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남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4년 키웠습니다.
버려진 민준이를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지하철역에서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제가 돌봤습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안아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분유가 아껴서 물 더 타서 먹였습니다. 기저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순덕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어서 민준은 울고 있었어요. 할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싶으십니까? 네. 하지만요. 저는 가난합니다. 순덕은 솔직했습니다. 좋은 교육 못 시킵니다. 좋은 옷 못 입힙니다. 반지하 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네,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 회장은 순덕을 봤습니다. 공동 양육은 어떻습니까? 순덕은 놀랐습니다. 네, 민준이 두 곳에서 키우는 겁니다. 교육은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생활은 할머니와 주말엔 할머니 집에서 평일엔 우리 집에서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생각했습니다. 아이, 의견을 들어봅시다. 재판장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어때? 할아버지 말이 괜찮아? 민준은 순덕을 봤습니다. 할매, 주말에 만날 수 있어? 응, 그래. 그럼, 좋아. 민준은 웃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동 후견, 결정합니다. 주말은 김순덕 씨와 평일은 강 회장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순덕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다시 만날 수 있어. 응, 할매, 잘했어. 착하지? 두 사람은 울며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동 양육이 시작됐어요. 평일에 민준은 강 회장 집에 있었습니다. 영재학교에 다녔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학, 과학, 언어, 예술, 모든 걸 배웠어요. 민준이 정말 똑똑하네요.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천재예요. 진짜 민준은 잘했어요. 모든 걸 빨리 배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어요. 공부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쉬고 싶어요. 안 돼. 공부해야지. 너는 특별한 아이야. 민준은 참았습니다. 주말엔 할매 만나니까 금요일이 되면 순덕이 왔습니다. 민준을 데리러 왔어요. 할매, 민준은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함께 반지하 방으로 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할매,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할매가 만든 거. 순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와, 맛있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할매,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평일의 피로가 풀렸어요. 주말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책했어요. 지하철역에도 갔습니다. 할매, 여기서 날 찾았어? 응, 여기. 민주는 벤치를 봤습니다. 저 밑에 있었어? 그래.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하지만 순덕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할매 만나서 행복해.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6살이 됐어요. 더 컸습니다. 영재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민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과정도 다 끝냈어요. 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손자야. 하지만 민준은 지쳤어요. 할아버지, 왜 할매랑만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할매 집이 좋아요. 여긴 답답해요. 강 회장은 화를 냈습니다.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싫어요. 민주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 똑같이 하고 있구나.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돈과 명예만 생각하고. 며칠 후 강 회장은 순덕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순덕은 회장실로 갔어요. 부르셨어요? 네. 앉으시오. 강 회장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랑만 살고 싶답니다. 네. 나는 또 실수했소. 강 회장은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돈 때문이었소. 며느리를 쫓아냈고 결국 손자도 잃었소. 이제 손자를 찾았는데 또 똑같이 하고 있소. 순덕은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원하는 걸 주지 못했소. 공부만 시켰소. 사랑은 부족했소. 강 회장은 순덕을 봤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소. 네. 민준이를 데려가시오. 순덕은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키우시오. 하지만 저는 가난합니다. 돈은 제가 드리겠소. 교육비, 생활비 다 드리겠소. 하지만 키우는 건 할머니가.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소. 아니, 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요. 민준이가 행복한 게. 며칠 후 민준은 순덕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이 아니었어요. 강 회장이 아파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할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그래. 좋다. 민준은 뛰어다녔습니다. 순덕은 행복했어요. 다시 함께 살게 됐구나. 민준은 일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영재학교가 아니었어요. 동네 초등학교였습니다. 친구들 많네. 민준은 좋아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잘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어요. 할매, 오늘 재밌었어. 그래, 뭐 했는데? 친구들이랑 놀았어. 순덕은 웃었습니다. 보통 아이처럼 크는구나. 주말엔 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잘 지냈니? 응, 학교 재밌어. 강 회장은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민준이 행복해 보이요. 네, 행복해요. 강 회장은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갔어요.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네 밀어줘. 그래, 잘 잡아. 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9살이 됐어요. 여전히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자랐어요.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웃었습니다. 할매, 나 커서 뭐 될까? 글쎄,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 될까? 왜? 사람들, 살리고 싶어? 할매처럼.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매처럼? 응, 할매가 날 살렸잖아. 나도 누군가 살리고 싶어. 순덕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착하다. 우리 민준이.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매, 나 버려졌었어? 순덕은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던데. 응, 그래. 왜 버려졌어?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을 거야. 키울 수 없었겠지. 엄마,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힘든 사람이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엄마 미워하지 않아. 할매가 있으니까. 순덕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밤이 깊었습니다. 민주는 잠들었어요.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주운 건 아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었어. 순덕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를 살려줘서.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할매,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오늘 내가 밥할게. 내가? 응, 배웠어. 민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습니다. 할매, 먹어봐. 순덕은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응, 정말.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는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 중요하지. 민주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순덕도 웃었습니다. 함께요.